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로 시작하는 백엔드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백엔드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아야 하는데요. 어, 이게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입니다. 여기에 이제 수많은 사용자들이 있죠. 그 유저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가?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게 되는 정보들이 어떠한 아키텍처,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지는가를 이 도표에서 담고 있는데요. 사용자들이 화면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프론트엔드입니다. 이곳은 이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부분, 그리고 내가 동작시킬 수 있는 그런 인터액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프론트엔드에서 다루어져요. 그런 것들을 다루는 기술들이 이제 HTML이라든지 CSS라든지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기술들을 사용을 합니다. 그런데 이 프론트엔드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. 무엇이냐면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정보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은 파일과 같은 어, 그런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프론트엔드는 하지 못합니다. 설령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보안적으로 아주 취약한 상태가 돼요. 왜냐면 이 프론트엔드에 저장된 어, 프로그래밍 된 문서는 모두 사용자에게 저장되거든요. 그러면은 어떤 보안적인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고 할 때에 이 사용자의 그 컴퓨터에 그 해당 코드들이 저장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그 파일들이 보관되어져 있는 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백엔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데요. 이 백엔드 프로그래밍은 이 웹 서버라는 컴퓨터에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저장되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여기에 일종의 이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라는 이제 API라고도 하는 그런 통신 규약을 통해서 웹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고 여기에 어떤 파일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요청을 하게 되면 해당 정보를 프론트엔드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백엔드예요. 백엔드를 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.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. 그런 좀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PHP가 있고요. 여기 자바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데 노드.js, 우리 수업에서 다루게 될 노드.js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로도 웹서버의 백엔드를 구성할 수 있고요. 파이썬, 자바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지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파일 시스템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있는데 특별히 이제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들을 어, 구조화된 형태로 저장을 해두는 방식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여기에는 없지만 몽고DB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NoSQL 방식의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활용을 할 것입니다. 어,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하게 될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프론트엔드에서는 여기에는 이제 좀 요즘에 좀 가장 좀 핫하게 좀 유행하고 있는 리액트 JS를 소개하고 있는데 꼭 리액트가 아니더라도 HTML, CSS,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어,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프론트엔드를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이 어떤 백엔드 시스템을 만나서 하나의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을 웹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. 우리는 여기 먼스택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이 Node.js라는 서버를 사용을 할 겁니다. 웹 서버를 만들기 위해선 일종의 웹 서버도 하나의 컴퓨터잖아요. 여기에 Node.js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예요. 한마디로 말하면. 이 프로그램은
일종의 윈도우즈 같이 여러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. 이 Node.js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그 위에다가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웹 프레임워크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익스프레스라는 웹 프레임워크를 설치해서 백엔드 API를 만들게 되면 REST API라고 하죠. REST API를 만들게 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이 프론트엔드와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API, 이 익스프레스로 만들게 된 이 API는 기본적으로 이 몽구스라는 이 Node.js에서 동작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인데요. 이 몽구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몽고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데이터 통신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익스프레스를 배울 거고요. 노드.js 배울 거고, 이 익스프레스를 배울 거고요. 몽고스를 배우고, 몽고DB를 배우게 됩니다. 우리가 이제 제가 중간에 이제 API, REST API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. 백엔드를 사용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,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것이 이제 API를 만들어서 어, 개발을 하는 방식입니다. 그것은 뭐냐면, 어, 웹에는 이제 HTTP 메소드라고 하는 통신 방법이 있어요. 그 방식을 사용을 해서 통신하는 것을 REST라고 하고 그 방식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API라는 것을 만들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통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쉽게 말해서 프론트엔드에서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이런 데이터를 읽고 싶어 라고 요청을 보내면 그 해당 서버에서는 그게 어떤 방식의 요청으로 들어왔는지를 보고 해당 정보를 가지고 와서 프론트엔드에다가 보내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. 그것을 만들기 위한 이제 구조를 좀 여기에 좀 도식화 해둔 것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우리가 이제 실제로 만들게 될 때 어떤 방식으로 만들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몽고DB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전체가 요 뷰는 좀 빼고요. 요 전체 요 부분 모델 컨트롤러 라우터 이 부분을 이제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웹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이제 만들 부분입니다. 이 라우트라고 하는 부분은 HTTP 리퀘스트 프론트엔드로부터 HTTP 리퀘스트를 받게 되면 이것이 어떤 종류의 요청인지를 확인을 해서 컨트롤러에 보내줘요. 그럼 이 컨트롤러에서는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해서 이 요청했던 사람에게 다시 전달을 해줍니다. 이 컨트롤러는 어떤 것을 처리할 수 있냐면요. 이 모델이라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올 수 있고, 그리고 뷰라고 하는 화면 템플릿을 가지고 와서 화면을 뿌려줄 수 있어요. 화면에 대한 정보를 보내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것들을 이 컨트롤러에서 처리를 해서 다시 프론트에 있는 프론트엔드에다가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. 이런 HTTP를 활용한 통신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REST API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 들으셔서는 잘 모를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실습을 통해서 좀 해볼 거예요. 우리가 실습을 할 때에는 온라인 아이디를 사용을 해서 할 건데요. 제가 여러 가지 온라인 아이디를 좀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
실제 이렇게 백엔드 서버를 구동시키면서 작동시킬 수 있는 아이디, 그 개발 도구가 개발 환경이 잘 없더라고요. 그래서 겨우겨우 찾아낸 게 이 리플릿이라고 하는 어, 서비스거든요.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리플릿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면서 실질적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